네, 41번, 42번 장문 문제고요. 네. 첫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To the extent that 이런 to the extent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이런 범위까지. extent는 레벨이나 degree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뭐뭐 정도, 뭐뭐한 범위, 뭐뭐한 수준 이런 거예요. 요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sufficient context has been provided.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어졌다는 한도 내에서 한에는 충분한 맥락이 제공되는 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he reader, 독자는 can come to a well-crafted text with no expert knowledge and come away with a good approximation of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자, 충분한 맥락만 제공이 되어진다면 독자는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전문 지식 없어도 거기 잘 만들어진 텍스트에 만나러 가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더라 하더라도 잘 good approximation 잘 근접해 볼 수가 있어요. 잘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저자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잘 근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뭐 근사치를 어림잡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뭐 이거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충분한 맥락만 있음. 그죠? 충분한 맥락만 있으면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The text has become a public document. 텍스트는 has become, 텍스트라는 것은 공공의 문서가 되었습니다. And the reader, 그리고 독자는 can read it, 읽을 수 있어요. With a minimum of effort and struggle. 노력과 고생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을 읽을 수가 있게 됐어요. His experience, 독자의 경험은 comes close to what Freud has described as 독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이렇게 묘사한 것에 근접했습니다. As a deployment of evenly hovering attention. 자, evenly hovering attention,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고르게, 자, hovering attention, 고르게 기울인 주의라고 이거의 배치 고르게 기울인 주의, 그 고르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배치라고 묘사되어진 것에 근접하게 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프로이트라는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 그 학자잖아요. 그죠? 오스트리아 사람. 자, 이런 얘기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 글을 읽고서는 도달하게 되는 요거라고 묘사한 요거는 뭔지 뒤에 이제 나올 테니까 미리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통찰을 해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He put himself in the author's hands. 그는 자기 자신을 독자의 손 위에 놓는다. 그는 여기서 그는 이제 히즈고요. 이거는 이제 리더죠. 계속해서. 이 독자는 이제 저자의 손에 자신을 갖다 놓는다. Some have had this experience with great novelists such as Dickens or Tolstoy. 어떤 이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위대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라든가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 아마 느껴봤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한 게 뭐냐면 흠뻑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이게 이거예요. 나 자신을 작가의 손아귀 속에다가 놓는다. 그냥 작가한테 흠뻑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And he follows where the authors lead. 오서가 저자가 이끌어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앞뒤가 맞죠? 그죠? 네, 그죠? 작은 독자의 이거 여기 푹 빠져서 저자가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네. 노력을 적게 했다는 것도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어, 이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니까 오서의 핸즈에 맡기는 거니까 오서의 리즈를 따라가는 거니까 자신의 고생은 좀 덜 하지 않습니까? The real world has vanished. 진짜 세계는 사라져 버리고 and the fictive world, fiction의 세계가 has taken its place. 그것의 장소를 차지해 버립니다. 즉 사라져 버린 실제 세계의 자리를 fiction의 세계가 메꾸어 버립니다. Now 이제 consider the other extreme. 반대쪽 극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반대쪽 극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계속 여기를 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Follow where author lays 하는 거. When we come to a badly crafted text, 우리가 나쁘게 만들어진 텍스트를 만나게 되었을 때, in which 자, 요거 전차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왔네요. 그 잘못된 텍스트 안에서 맥락
맥락과 내용이 not happily joined. 행복하게 합력하게 합해지지가 않는다. 즉, 잘 어우러지지가 않는, 맥락을 잘 모르겠는, 내용과 맥락을 잘 모르겠는, 잘못 만든 글을 만나게 됐을 때, we must struggle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여기랑 다른 거죠. 여기는 effort와 struggle 없이 글을 읽고, 그저 오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맥락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And our sense of what the author intended probably bears. 어, 자, 그래서 우리의 감각, what the author intended. 어, 여기까지로 일단 끊어서 보는 거네요. 자, 저자가 의도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아마도 probably bears close correspondence. bears 띈다. 품고 있다. bears correspondence. correspondence가 뭡니까? 상응, 일치. 자, 가까운 일치를 포함할 겁니다. To his original intention. 그의 원래의 의도에 가깝고 상응할 것이다. 가까운 상응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 his는 누구예요? 오스하죠, 오서. 오서의 원래의 의도와 가깝겠습니까? 멀겠습니까? 그죠? There's close correspondence to가 아니고요. 이게 좀 멀다고 하든지 틀렸다고 하든지 뭐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잘못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오서의 작가가 의도한 바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감각은 작가의 원래의 의도와 사실은 거리가 멀 것이다. 자, on out of date translation 또 out of date가 뭡니까? 이게 철지난 옛날에 한 번역은 옛날에 했던 철지난 번역은 will give us 우리한테 줄 거예요. 이런 경험을 그렇죠. 철진한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 책을 읽어보면 번역서를 읽으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As we read 우리가 읽을 때 we must bring the language up to date. 그거를 요즘 언어로 바꿔야 돼요. And understanding comes 그러면 이해가 comes only at the price of 이걸 희생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Fairly intense struggle with the text. 이 텍스트에 대한 강렬한 꽤 강한 어떤 고생을 해야지만 at the price of 그거를 희생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값을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Badly presented content with no frame of reference. 자, 어떤 참고의 틀도 없이 reference 할 틀도 없이 어, 나쁘게 선보여진 이런 내용은 can provide the same experience.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요 같다는 건 이제 앞에처럼 이렇게 좌절스러운 경험이죠. 이거 좀 안 좋은 경험이니까. 같은 나쁜 경험이 뒤에 나오면 이건 맞는 거예요. The same experience. 자, we see the word. 우리는 글을 읽지만 but have no sense.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How they are to be taken. 걔네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words들이 어떻게 taken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to be taken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되에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Have no sense. 감각도 되지만요 우리가 납득 이런 뜻이 있습니다. sense가 그래서 have no sense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they are to be 투부정사로 이렇게 나오면요 be to 용법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 말을 내가 읽긴 읽었는데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한 겁니다. 모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 맞죠? 그죠? 지금 올해는 out of date translation을 보면 좌절스러운 이게 작가의 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되고 그죠? 그거를 요즘 말로 바꿔보다 보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맞바꿔서야만이 이해를 겨우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참고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잘못 선보여진 내용 또한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쁜 말이 나와야 되죠. 뒤에 제대로 나왔고요. The author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who fails to provide context 맥락을 제공하기를 실패한 작가는 has mistakenly assumed 잘못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his picture of the world 자기의 세계관이 is shared by all his readers 나의 모든 독자들과 공유되었다. And face to realize that 그리고 요렇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자 여기 보면 the author has assumed
이렇게 잘못 이거를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the author는 fails to realize that 이거를 깨닫는 걸 실패해요. Supplying the right frame of reference, 참고 틀을 올바른 참고 틀을 제공하는 것이 is a critical part of the task of writing. 글쓰기 임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요걸 요렇게 참고 지점을 만들어 놔야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그걸 레퍼런스로 삼아서 어, 그걸 읽을 수가 있는데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has mistakenly assumed his picture of 이거가 어, 나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모든 독자들하고 공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잘못 assumed, 잘못 추정한 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는 거 앞뒤가 맞게 되죠. 그러니까 mistakenly도 맞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C가 틀렸네요. 그죠? 여기 4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글의 제목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한 얘기가 뭐죠? 빠지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볼까요? 네. 독자가 그 오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오서의 의도 그거고요. 그러려면 맥락, 충분한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럼 충분한 맥락이 있으면 잘 읽는데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지 못하면 오스의 의도를 독자가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또 그 저기 작가의 오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스가 올바른 충분한 맥락을 제공해줘야만이 리더들이 내 말을 확실하게 이해를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지. 내가 right frame of reference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독자들은 요거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자한테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지? 그죠? The right frame of reference를 제공해 줄 것, 이거죠. 자, building a wall between reality and the fictive world. 요건 얘기 아니죠. 리얼리티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Creative reading, 창의적 읽기에 대한 글인가요? Usefulness of readers' experience of effective writing. 아니죠. 왜 리더의 경험이 왜 중요한 거예요? Context 이게 나와야죠. Context in writing. A lighthouse for understanding tasks. 라이트하우스가 뭐냐고요? 등대입니다. 등대. 자, 글쓰기의 맥락. 텍스트를 이해하는 걸 도와주는 등대. 이 등대가 딱 비춰지면은 그 배가 갈 길을 싹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주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게 등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됩니다. 어, 라이팅에서도 콘텍스트가 있어야지만 텍스트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글인 거죠. 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글 자체는 평이하게 쑥 읽히는데요. 글을 쓰는 거, 뭐 읽는 거 이런 거에 관한 글이라서 조금 이런 거 내용 자체를 까다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은 할만하네요. 그죠? 이과 학생들이 보통 이런 거는 조금 까다로워하죠. 여기 말하는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referenc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reference. 우리가 refer to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reference는 언급한다는 말이 가장 기본입니다. 말로 언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그때 어떤 모 작곡가가 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작년에 그죠? 엄청난 표절 사건이 일본 음악을 표절한 어떤 작곡가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은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서로 막 설왕설래가 오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어 표절이다. 아니다. 이건 그냥 레퍼런스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우리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어떤 자기가 이제 참고할 것. 그래서 요거 본으로 삼을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영어로는 우리가 할 때는 올바른 영어라기보다는 더 쉬운 영어로는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로 삼는다. 뭐 본보기로 삼아서 보고 좀 따라할 만한 것, 카피할 만한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 모델로 삼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 right frame of reference라는 이거는 요 레퍼런스라는 것이 어떤 언어를 말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요 모델의 뜻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모호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 이 지금 글쓰기 분야에서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딱 이 말로 해석한다, 그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일까요? 그냥 통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The right frame of reference를 그냥 통째로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맥락 컨텍스트 여기 요걸 그냥 통째로 콘텍스트라고 이해를 하신 분이 가장 똑부러지게 글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지만 답을 맞추는 읽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거 모른다고 뭐 레퍼런스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게 컨텐츠가 이렇다고 할 수 있나요? 코리스판던스가 여기서 그렇게 쓰이는 게 맞나요? 이런 거를 따진다고 답을 맞추는데 이득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요. 여기에 지금 이 글이 강조하는 게 컨텍스트죠. 그죠? 저도 항상 컨텍스트를 강조합니다. 글을 읽을 때 컨텍스트상 이런 걸 말하나 보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걸 정확히 뭘 알아야 되고 뭘 저기 해야 되고 이걸 모르도록 이거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게끔 내니까 이건 잘못된 시험이라는 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갖지 마시고요. 요 받아들이세요. 수능 영어는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뭐 굉장히 뭐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저도 봤는데 뭐 재미난 그런 그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외국인한테 영국인한테 학생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수능 문제 풀게 하는데 영국인 선생님들도 막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거를 보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봐라 수능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무의미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맥락 읽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 맥락 읽기를 못하다니요. 그거를 못하는 것 자체, 자기가 멍청한 거를 핑계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절대 그런 거 보고 웃고 넘기면 되죠. 그런 거는. 그런 건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맥락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맥락을 읽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단어나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구문은 어쩌면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전체 글이 흘러가는 글의 맥을 짚고 읽는 거. 그걸 하라는 게 수능 영어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공부해라. 너희들 그거 공부해라라고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대학 와서 영어로 된 원서 읽을 때 하나하나 구문 보는 거, 단어 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전체 글의 맥락을 파악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너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너무 옳은 거고, 그거 너무 옳은 거고 너무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는 이런 분야에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이걸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혹은 재수생, 일반인 여러분들 이 글을 보면서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걸 하나하나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걸 모르나 보다. 아니,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good approximation 이런 거 뭐 통째로 하나하나 아는 것도 뭐 알면 좋지만 그걸 조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걸 조합해서 자기만의 레고 블록으로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걸 방법을 익혀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수능의 정답을 맞춰가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냐? 그게 대학 가서 무슨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대학 공부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좋은 시험입니다. 수능 문제 스타일. 요게 없어지거나 그런다면 좀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고 있고요. 지금 지문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왕왕 해설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든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전 영상에서도 뭔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왕왕 저도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만 답은 이제 다 맞추게 됩니다. 이런 게 길게 지나가다 보면 답을 맞추게 돼요. 바로 그게 수능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정확할 걸 따졌으면 서술형 문제로 내지 왜 객관식 문제로 내겠어요? 네, 여러분 수능 문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잘 보시고 공부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